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리플은 또다시 호재성 이슈들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팔라우 정부와 디지털 통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CBDC를 이야기하는 건지 ODL 오픈을 이야기한다라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디지털 통화가 반드시 CBDC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꼭 CBDC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꼭 CBDC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XRP 레저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 사용 방식으로 충분히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세 번째로 인구가 적은 국가의 디지털 화폐 도입에 나름의 최적화된 처방전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리플과 연계 성격을 가진 일본발 호재성 이슈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대형은행과 대기업 등 70여 개 기업들이 연내 디지털 화폐 시범 발행에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 금융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리플의 핵심 파트너사인 SBI 그룹과 그동안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곳들이 많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을 하고 활용을 하면서 추후에 해당 디지털 통화를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 기업들끼리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결제가 이루어질 때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경 간 송금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리플 ODL을 사용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와의 소송과 관련해 낙관적인 입장까지 밝히기도 한 그런 상태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XRP 시세 측면에서 그다지 의미 있는 움직임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플 스웰 직후에 랠리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더니 다시금 심리적인 지지선인 1달러를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약세 압력을 받고 있어서 1달러 아래로 후퇴할 경우에 15% 정도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장 종목들이 모두 조정을 받는 상황이어서 XRP 역시 시장 전체의 악영향 범주에 들어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세 상황을 XRP의 펀더멘털과 직접적으로 연계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세 측면에서는 여전히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리플의 호재성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리플 홀더분들이 왜 XRP 홀딩이 가치가 있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XRP 시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최근 7일 동안 3% 넘게 시세가 빠지면서 현재 1.04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49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랭킹은 7위를 차지하고 있고 8위에 자리한 폴카닷과는 100억 달러 정도 격차를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디히에는 리플은 11월 19일 1달러 강력한 지지선에서 반등했지만 이런 회복 시도는 1.1달러에서 희미해지면서 매수세가 더 높은 수준에서 고갈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12달러에서 하락하고 RSI가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만큼 곰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럴 경우 0.8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대로 XRP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반등하고 이동평균선 위로 상승할 경우에 황소 세력이 1달러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1.24달러를 향해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플랫폼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하락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 듯한 뉘앙스의 분석 기사를 올렸습니다. 리플 곰 세력이 가격을 1달러 아래로 내릴 경우에 XRP는 15% 하락하게 된다. 이런 제목부터가 하락 위험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FX 스트릿은 리플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고 이미 11월 고점 이후에 28% 조정을 받았다. 이 조정은 XRP 1달러 수준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황소 세력은 휴식을 취하다 0.78달러와 0.85달러 주변에서 XRP를 매수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리플이 현재 가격에서 15% 정도 더 하락 조정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이 XRP 가격을 잠시 1달러 아래로 밀어내면서 곰 세력이 돌파구 가능성을 받고, 이 때문에 1달러에 더 많은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다. 55일 단순 이동 평균이 1.1달러에서 저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곰 세력은 추가적인 하방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강세 상승을 하다가도 이 부근에서 하락세로 반전될 것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황소가 휴식을 취하고 때를 기다리게 되면 곰 세력은 계속해서 약세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건 더 많은 단기 약세를 일으키고 황소 세력이 패닉에 빠져 포지션을 마감하면서 매도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0.84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는데, 이때 황소 세력은 0.84달러와 0.78달러 사이에서 매수를 시작할 것이고, 이 부근에서 매수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승세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황소 세력이 밀어붙이게 되는 결론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XRP 홀더들에게는 좀 더 인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세 측면에서는 이렇게 다소 답답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리플의 호재성 이슈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라우 정부와 디지털 통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리플사는 지난 9월에도 부탄 정부와 CBDC 시범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CBDC에 최적화됐다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 왔습니다. 리플과 팔라우 정부는 앞으로 현지 환경에 특화된 크로스보더 결제와 미국 달러 기반의 디지털 통화 전략을 수립하고 2022년 상반기 정부가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리플은 이를 위해서 기술 지원과 관련 비즈니스 지원, 설계, 정책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팔라우 측은 리플은 블록체인 및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 관련해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XRP 레저가 작업 증명 POW 블록체인보다 에너지 친화적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얼핏 발표 내용만 보면 이게 CBDC 파트너십을 맺은 건지 ODL 코리더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은 건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CBDC라고 못 박지 않고 디지털 커런시 솔루션이라고 표현한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팔라우의 디지털 통화를 개발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꼭 CBDC의 형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리플사는 2022년 상반기에 세계 최초의 정부 지원 국가 스테이블 코인의 구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XRP 레저에서 미국 달러 지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사용 사례를 탐색하면서 팔라우와 같은 국가에서 CBDC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꼭 CBDC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 유통시키면서 CBDC 출시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팔라우는 인구 22,000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적은 국가인데, 이런 도시 국가에서는 정부 지원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 가동시키는 것만으로도 CBDC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 등 여러 재료들을 놓고 고객에게 맞춤형 기술을 제공해준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놀라움을 느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리플은 특히 이번 파트너십을 맺은 배경으로 팔라우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리플 측은 XRP 레저가 탄소 중립적으로 작업 증명 블록체인보다 12만 배 더 에너지 효율적이다. 팔라우의 고유한 특성에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결합해서 국가에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팔라우 입장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존재감 없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로서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 통화혁명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리플의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친환경 이슈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면서 동시에 맞춤형 혁신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의 꽤 재미있는 프로젝트의 구현을 이뤄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플은 단순히 암호화폐 송금 기업이 아니라 핀테크 혁신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무척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인지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리플의 팔라우 이슈가 공개된 같은 날 일본에서도 리플과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호재성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일본 대형은행과 대기업 등 70여 개 기업들이 올해 안에 디지털 화폐 시범 발행에 나선다라는 소식으로 니온 게이자의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디지털 통화는 은행 예금을 증명하는 자산으로 발행되고 기업 간 송금, 대금 결제 등에 활용됩니다. 이르면 내년 정식 출시가 목표라는 것을 보면 연내 베타 서비스를 구현하고 연초에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 정도 타임테이블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리플과 관련성을 굳이 느낄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참가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참가 기업은 미쓰비시 UFJ 은행,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미쓰이스 미토모 은행, 미쓰이스 미토모 신탁은행, NTT 그룹, RJ 히가시 니온 등입니다. 재미있게도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일본 SBI 그룹과 함께 일본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관심을 받았던 곳들입니다. 지난 3월에는 SBI 그룹과 미쓰이스 미토모 파이낸셜 그룹,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등이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디커렛에 투자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SBI 그룹과 미쓰이스 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은 합작 투자 계약을 맺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관계가 매우 많이 끈적끈적한 깊은 사이입니다.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자 지금도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외부 투자자인 SBI 그룹이 일본 내 거대 금융기관들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고 급기야 이번에 디지털 화폐까지 출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전자화폐는 충전하면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지만 디지털 통화는 입출금이 자유로워서 기업이 이용하기 편하다. 업계 간 벽을 넘어 기업 간 연계 결제 기반이 실현되면 기업 간 송금과 거액 결제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송금 비용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어디선가 많이 자주 접했던 표현들입니다. 리플 ODL의 장점들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 기업들이 일본 내 송금과 결제만 한다면 굳이 리플 ODL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거대 금융기관들인 만큼 해외 은행, 파트너들, 기업들과의 송금, 결제 이런 것들 역시 상당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결국 이들도 리플 ODL에 탑승할 가능성이 꽤 높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에 대한 정보가 없는 잘 모르는 초보분들이 듣기에는 이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리플과 ODL 코리더에 대해서 조금의 지식만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게 얼마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이슈인지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꽤나 설렘을 느꼈던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리플은 암호화폐 기업으로서 또 핀테크 기업으로서 거의 모든 것을 갖췄고 아주 많은 것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SEC의 소송인데 CEO가 직접 나서서 분위기 좋고 내년쯤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못 박은 것을 보면 어쩌면 2022년은 리플 도약의 원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리플은 기업의 컨셉 자체가 암호화폐 기업보다는 핀테크 기업으로 더 대중적으로 브로드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SEC와의 소송 정리 이후에 기업 공개를 통해 상장까지 이루어지면 리플은 XRP로 상징되는 블록체인 혁신, 상장 기업 리플로 상징되는 핀테크 혁신 이 두 가지를 모두 거머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되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XRP를 지켜봤던 홀더분들에게 요즘 같은 시간은 참 간단치 않은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연말을 넘겨서 연초로 소송 이슈가 더 미뤄진 것도 편치 않은 그런 부분인데 시세까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리플은 비전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혁신을 바꾸겠다 이런 목표가 아닌 이렇게 현실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케어도 하시고 리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